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최근 이곳의 경비실에서 촬영된 동영상이 인터넷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영상의 제목은 노예 경비원. 아파트 경비실에서 촬영된 동영상은 경비원 할아버지의 생신을 축하해주는 어린 손자의 노래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 보이는 경비원 가족. 그런데 순식간에 경비실을 덮쳐버린 불청객. 그 정체는 다름 아닌 쓰레기였습니다. 내가 아침에 분리수거 좀 해달라고 했더니 이게 뭐예요 세상에. 아직도 경비실 앞에서 늦어서 죄송합니다. 당신 지금 내 말 무시한 거야? 할머니 죄송하지만 이게 누가 분리수거예요? 우리 집 거. 제 생일이라고 딸내미하고 손주가 와가지고 그런 거는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런 일들은 당신네들 집에 안방에만 싸면 될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저 금방 치울게요. 빨리 안 치워요. 이건 갈 거예요. 애기가 있는데 애기가 있는데 여름에 왜 데리고 왔냐고. 그리고 내가 관리비 내면서 경영 식구들 2시까지 와야 돼? 자신이 해야 될 분리수거를 경비원에게 맡기고 곧바로 하지 않았다며 화를 내는 할머니. 손자까지 나서 쓰레기를 주웠지만 그녀는 아직 화가 덜 풀린 모양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할머니의 행동. 네티즌들은 이들을 노예 경비원과 깡패 할머니라 부르며 그녀의 행동을 질타하고 있었습니다. 제작진은 먼저 동영상을 올린 경비원의 딸을 직접 만나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생신 축하해드리자고 그냥 금방 하고 오려고 했던 그때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할머니가 들이닥치셔가지고는 날벌약을 맞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애까지 있는데 분리수거를 안 치운다고 아버지한테 그거는 개인이 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올렸어요. 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저만 알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얼마 전 아버지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우울증약. 경비 일을 시작한 뒤에 생긴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우리 아빠를 우울증까지 걸리게 한 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아빠 속 시원하게 얘기 좀 해봐라고 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고 아무 일도 없다고. 보셨잖아요 동영상. 네. 그잖아요. 피디님도 그렇게 이게 일반적인 일 같으세요? 전 아니에요. 네. 무소불위의 행포를 휘두르는 깡패 할머니와 힘없이 당하기만 하는 노예 경비원.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문제의 동영상이 촬영된 아파트 단지. 딸 미진 씨와 함께 경비원 할아버지를 만나보았습니다. 내가 방송국 지난주에 잠깐 잠깐 이분이랑 얘기 좀 해봐요. 아빠 근무중이니까 할 얘기 없고요. 무슨 일로 오신지 알겠는데 이런 일은 다 반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일이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딸내미가 민감하게 그래. 당신 지금 내 말 무시한 거야? 내가 관리비 내면서 경영 식구들 2시까지 와야 돼? 분명 비상식적인 횡포가 벌어졌는데도 경비원 본연의 업무를 한 것뿐이라는 주장. 아니 다른 경비원들 쓰레기 안 치운다고 막 구박하고 그래? 아니잖아. 너 아빠 잘리는 걸 보고 싶어서 이러냐? 응? 나이 먹은 노인네들은 경비를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데, 응? 유진아. 그냥 속 시원하게 알았어. 그냥 가고 아빠가 알아서 간다고. 아니 당신들 가서 얘기만 듣고. 올해 65살의 경비원 고씨.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의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요즘까지 오신 거 보면 좀 녹록지 않은 일이 있는 것 같아서. 더 심한 일이 있을 거다. 네. 과연 아무도 모르는 사이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걱정과는 달리 고 씨의 일과는 무척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어저께 클리닉에서 요리사님과 주셨거든요. 시원해서 아니, 일 걱정하지 마세요. 주차해놓고요. 경비들 차 놔둘 테니까, 이렇게 놔둘 테니까. 주민들의 무리한 부탁에도 싫은 내색 한 번 없이 친절한 모습. 여느 경비원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였던 고 씨의 일상에 또다시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는 고 씨를 빤히 쳐다보는 그녀. 무소불위의 행패를 휘두르던 깡패 할머니였습니다. 거기다 놓으면 같이 냄새가 배지. 여기다 내놔요. 줘봐. 여기다 이렇게 놔봐.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 아니, 저거 안 보이니까. 네가 나한테 안 보이는 데가 나. 택배에 냄새가 밴다는 말도 안 되는 시비에 반박 한번 하지 못하고 도시락을 접은 고 씨. 그런데 깡패 할머니의 시비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놔두고 있을까 봐? 아니야. 나는 똑바로 봤어. 나 째려봤어. 오늘 가시는 거 축하하고. 할 말 있으면 말로 해요. 응? 그렇게 째려보지 말고. 뭐냐고 이게 지금. 나가요. 말로 하라고. 응?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며 다짜고짜 아파트 뒤편으로 경비요원을 끌고 간 깡패 할머니. 이번에는 주변이 너무 더럽다는 트집을 잡아 고 씨에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하는 게 뭐야 도대체. 아이고 안 되겠어. 혹시 여기서 무릎 꿇어. 안 하겠다고? 그래 알았어. 내가 관리소 가서 얘기할게. 혹시 그만 부르라고. 해고 건의를 하겠다는 협박에 결국 무릎을 꿇은 경비원 고 씨. 아이고 이거 봐. 아이고. 어? 왜? 안 입어? 당신 안 해도 경비하겠다는 자가 무슨 섰어. 알아? 내가 조금 있다 올 테니까 저기까지 저기 보라고. 저기 깨끗이 치워놔. 알았어요? 빨리. 인적 드문 외진 곳에서 일어나고 있던 깡패 할머니의 충격적인 횡포와 폭력. 상황은 걱정했던 것보다 더욱 심각해 보였습니다. 대체 그녀는 왜 경비원을 괴롭히는 것일까? 깡패 할머니에게 직접 대화를 요청해 보았습니다. 경비 아저씨분하고 좀 다툼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그래요. 물어보세요. 예상외로 당당한 태도.
그녀는 주민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아파트 경비를 쓰면은 이 아파트에 대한 주인의식이 있고 좀 깨끗이 해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그쵸, 예. 네, 근데 저 사람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던데. 아니, 저 사람은요, 내가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지 않으면 일 안 해요. 일 안 해요.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경비원 고 씨는 대부분의 근무 시간을 졸면서 보낸다고 했습니다. 허구날 경비실에 앉아서 졸고 있어요. 제가 가서 깨우고 나면은 뒤돌아서서 오면은 또 졸고 앉아 있어요. 경비가 근무는 안 하고 허구정처럼 저렇게 졸고 앉아 있으니 내가 기가 막히죠. 아주 답답해요, 답답해. 게다가 정작 필요할 때는 자리에 없었다는 고 씨. 딸이 맡기고 간 손자를 돌보는 탓에 근무 이탈이 잦았다는 겁니다. 경비가 일은 안 하고 아파트가 무슨 응? 유치원이에요? 손주를 데리고 앉아서 놀고 앉아있고 젊은 사람들은 말을 못하지요. 응? 그러니까 나라도 얘기를 해야지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잔소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잔소리고 그냥 좋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또 좀 도가 지나쳐 보여요, 저희가 보기에는. 어머니 행동이. 안 그래요. 저 사람은요, 다른 아저씨하고 틀려서 그렇게 안 하면은 일을 안 해요. 나는 아파트 주민으로서 경비원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네. 아파트 뒤편에 남아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경비원 고 씨. 깡패 할머니의 말을 전하자 그제야 제작진에게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냥 그렇게 얘기했을까? 예. 참. 이 경비들이 힘들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힘든 줄 몰랐어요, 진짜. 깡패 할머니가 고 씨를 찾아온 것은 지난 12월. 경비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되던 날이었다고 합니다. 여기 저 혼자 사는 총각이 있거든요. 204호에. 거기 엄마랑 가시더라고. 두세 달 봐주고 간다고. 아니, 처음엔 안 그랬다니까. 마음도 좋으시고, 온화하시고. 아주 난 좋게 봤어, 처음에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친절했던 할머니가 갑자기 깡패 할머니로 돌변했다고 합니다. 사건 내 아주 나를 뒤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했는데 나는 뒤바뀌도 않고 완전히 사람 취급 안 해버리네. 난 진짜 그 양반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아니 이 아파트에서 정규중에서 나만큼 일한 사람 없어요. 진짜 열심히 한다고. 그나마 내가 참아야지 어떻게 하겠어. 경비인데. 설령 고 씨의 근무 태도가 불량했다 하더라도 쉽사리 설명되지 않는 깡패 할머니의 폭력. 아파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은밀한 폭력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파트를 누비며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경비원을 괴롭히는 깡패 할머니. 단순히 특권 의식에 젖은 횡포인 줄 알았는데 그녀는 근무 태만의 경비원을 훈육하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비원 고 씨. 대체 자신을 왜 괴롭히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답답해했습니다. 입주민과 경비원 사이에 엇갈린 주장. 과연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이들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어둠이 깔린 아파트 단지. 야간 순찰을 마치고 복귀하는 고 씨에게 다급한 인터폰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할머니가 지금 나 좀 급히 좀 보자고 그러네요. 지금요? 예. 지금 자정이 넘었는데. 지금 가봐야 돼요. 부르면 가야지 또 괜히 화내시고 그러니까.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
아파트 뒤편한 쪽으로 좀 급히 좀 오라고 그러네. 자정이 넘은 시간, 깡패 할머니는 무슨 이유로 경비원을 불러낸 것일까? 무슨 일이세요? 농담거리고 있었지 뭐. 뭐예요? 일찍 닫아. 뭐예요? 닫아요. 2층 베란다에서 뭔가를 던진 깡패 할머니. 다름 아닌 쓰레기 봉투였습니다. 혹시 내가 다리가 너무 아파서 못 내려가겠어. 그래서 쓰레기 좀 버려줘. 응? 내가 좀 부탁하잖아. 쓰레기에 이어 또다시 뭔가를 던진 할머니. 이번에는 오렌지 주스였습니다. 이거 주스 한 번도 안 딴 거예요. 색깔은 자기가 샀어. 진짜 아저씨가 시킨 거야. 버리지 말고 꼭 닦아요. 닦아네. 단순히 경비원을 훈육한다고 보기엔 도가 지나쳐 보이는 깡패 할머니의 행동. 게다가 적선하듯 던져준 주스는 먹을 수 없는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2013년 4월 16일이에요. 이게 뭐면 지금 20년이 다 됐는데 유통기한 지난 걸 이렇게 줘요. 아니 왜 이런 거를? 그러니까 아니 저는 처음에는 이거 모르고요. 우리 손주 먹였다. 우리 손주 배탈 나가 죽는 줄 알았어요. 자기 딴은 생각하는 척 하면서 이래야 되겠어요. 참. 과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할 만큼 고 씨의 근무 태도가 불량했던 것일까? 제작진은 경비원 고 씨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를 직접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대혁 씨 쪽에 경비원 할아버지. 가끔 관리실 안에 손자를 데리고 앉아서 뭐 먹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충분히 자기 일을 하시는 것 같이 보여요. 예. 일하시면서 손잡고 네, 네. 건다? 특별히 다른 분하고 다른 점을 뭐 쓰시는 거 같고 그냥 평범하게 하실 일만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깡패 할머니의 주장과는 달리 고 씨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 오히려 그녀의 행패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아유 세상에 너무 독하네 이 할머니. 같은 주민이라는 게 제가 창피하네요. 뭐 이런 할머니가 다 있어. 어머. 그 강남에서 있는 일보다 더 심한 것 같은데 이 할머니는. 이게 우리 주민이에요? 할아버지가 이런 일을 당하시는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건 안 되죠. 이런 아파트에서. 부지런하신 것 같았는데 뭐 치울 거 잘 치우시고 아니 뭐 다른 게 있지 않는 이상 어떻게 이렇게 해요. 말이 안 되죠. 진짜. 경비원 고 씨에 대한 깡패 할머니와 주민의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 안녕하세요. 해명을 들어봐야겠습니다. 뭔 일이에요?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평가랑 주민분들이 말씀하시는 평가랑 다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죠. 아니에요. 뭘 오해하고 오셨는가 본데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주민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럼 그 사람들이 보는 그게 있는 거고 또 내다보는 거는 또 그렇지 않지요. 왜 다른 사람이 자꾸만 찍어요? 그러고요 그만 들어오세요. 나 이제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그만 찍으라니까요. 나 이제 할 말 없어요. 의심의 화살이 자신을 향하자 다짜고짜 화를 내는 깡패 할머니. 그런데 잠시 뒤 급히 집을 나선 할머니가 흥분한 듯 뭔가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도로 한가운데 멈춰서더니 땅바닥에 발을 비비는 모습. 그녀가 열심히 신발에 묻히고 있는 것은 바닥에 버려진 토사물이었습니다.
토사물을 묻힌 신발을 한 손에 들고 아예 맨발로 걷는 깡패 할머니. 그녀가 향한 곳은 어김없이 경비실이었습니다. 제작진의 취재가 불쾌했던 것일까. 없는 트집까지 잡아 폭력을 휘두르는 깡패 할머니. 이거 봐. 이거 안 보여? 어? 이거 안 보이냐고. 이거 안 보이냐고. 어? 내가 뭐가 생각 안 되는지. 딴 시간에 그거 있어봐. 어? 이게 치료록이 이거 그거야 그거? 어? 아이고 이게 맞다. 어? 걔가 이걸 이식을 만들어 놓고 설했잖아. 이렇게 앉아 테레비나 보고 앉았어. 어? 아이고. 말을 골격번을 해야 되잖아. 어? 한번 들을까 말까. 이게 듣지가 않아요. 이게 듣지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경비원에게 화를 쏟아내는 깡패 할머니. 그녀의 폭력이 점점 학대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할머니의 폭주를 막을 대책은 없는 것일까? 입주자분하고 둘 관계라서 저희가 뭐 쉽게 관여할 수가 없어요. 관여를 못 하신다. 예예. 아 이거 관여를 하면 오히려 경비원한테 손해가 가니까 입주자분하고 경비원이 다툼이 일어났어요. 네. 그럼 입주자분이 나가겠어요? 아니면 경비원이 나가겠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말씀을 드렸다면 괜히 경비 뭐 자르네 마네 이런 소리만 나오지.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딱히 호소할 곳이 없는 억울한 현실. 하지만 고 씨는 무엇보다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세져 있는 감독이다 해가지고 가뜩이나 배우면서 줄이는 판인데 이렇게라도 안 하면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아니나 쓰리나 응? 참고 해야죠. 반일도 해야죠. 생계를 위해서는 어떤 취급을 당하더라도 묵묵히 참아야 한다는 고씨 할아버지. 다음 날 새벽, 근무 교대를 앞둔 고씨에게 난데없이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앞유리가 깨져버린 주민의 승용차. 아마도 누군가 고의로 부순 듯한데. 하필 사고 현장이 경비실 바로 앞 주차장이었습니다. 아저씨 월급 받고 뭐 하세요? 아이 경비 돌았잖아요 쭉. 경비 돌면 뭐하냐 이들이 들어오는데 이거를 방전놓고 게다가 피해 주민은 단지 전체의 입주민을 대표하는 동대표 회장. 아유 주무신 거 아니에요? 아유 자기는요. 제가 여기 순찰 한 바퀴 돌고 오니까 이 모양이 됐잖아요. 아 순찰 얼마나 오래되셨길래 이쪽에 오는 건지 모르지. 한 바퀴 돌고 오니까 이 모양이 됐어요. 죄송합니다. 아 멀쩡한 일이 좀 통째로 갈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대체 누가 이런 짓을 벌인 것일까? 먼저 주차장의 CCTV를 확인해 봤습니다. 새벽녘 야간 순찰을 나갔던 경비원 고 씨. 이때까지만 해도 사고 승용차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 5분 뒤, 고 씨가 골프채를 든 채 다시 주차장에 돌아옵니다. 사고 차량 앞에 서더니 자동차 앞 유리를 골프채로 내리치는 모습. 자동차 테러의 범인은 다름 아닌 경비원 고 씨였습니다. 아니 회장님 CCTV 저기 제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믿어주세요, 회장님. 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요. 지금 제 차가 다 부셔졌고, 화면에 지금 아저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저보고, 저 정말 아저씨 말을 믿으라고 하면은, 제가 믿겠어요, 그거를? 아니, 제가 회장님 차를 뻔히 아는데, 그 회장님 차를 내가 그렇게 해놓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치겠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누명을 쓴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고씨. 진실을 가려내기 위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정말 아닙니다. 믿어주세요. 됐고요. 일단 보고 확인하고서 말씀하시죠. 네네, 그냥 합시다. 네. 그런데 블랙박스 영상에는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골프채를 들고 나타난 사람이 경비복을 입은 깡패 할머니였던 것. 아마도 고 씨가 차 유리를 부순 것으로 사건을 조작하려 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미처 블랙박스 카메라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경비원을 때리고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 아예 경비원 옷을 입고 누명까지 씌우려 했던 깡패 할머니. 대체 왜 이렇게까지 고 씨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것인지 그 진짜 이유를 들어봐야겠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니,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계세요? 어머니요? 네. 아, 저희 부모님 해외 나가서 사신 지 오래됐는데? 네? 아, 왜 거짓말 하세요? 아, 여기 사실 계신가? 제가 다 알고 왔는데. 아니, 어디 계신데요? 아니, 어디 계신 게 아니라, 제가 여기 혼자 산다고요. 아, 신발장인 거 아니잖아. 이게 다 제 신발이잖아요. 아니, 그게 무슨 이유로 오셨는데요? 분명 이곳에 머물고 있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음에도 끝까지 어머니의 존재를 부인하는 남자. 깡패 할머니가 촬영된 모습을 보여주자 그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 이분은 우리 집 저거 일 도와주시는 가사도우미 아줌마인데? 우리 저 청소해주고 빨래해주는 그 아줌마. 아니에요. 새벽에 분명히 나한테 여기서 뭐 먹을 것도 내주고 그랬다니까요. 아, 그게 아니고 제가 회사에서 야근하는 일이 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면 뭐 가끔 가다 주무시고 가시라고 내가 얘기는 했어요. 피곤하니까. 일하는 아줌마 찾았네. 이거 어떻게 된 거니까? 아, 이 아줌마에서 어디 계신데요? 뭐 집에 있겠죠. 난 아파트 주민으로서 경비원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아파트 주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던 깡패 할머니. 하지만 그녀의 실체는 입주민이 아닌 가사 도우미였습니다. 아니, 가사 도우미 아니면 남편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네. 남편이 어려운 모양인데. 네. 아니,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했어요? 한테 억하심 중 있는 것도 아니고. 이해를 할 수 없죠. 근무 태만의 경비원을 훈육한다던 할머니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자 학대에 가까운 폭력을 휘두르고 남의 차를 부수며 경비원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던 깡패 할머니. 그런데 취재 결과 그녀는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가사도우미로 밝혀졌습니다. 단순히 주민 행세를 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싶었던 것일까요? 제작진은 깡패 할머니의 숨겨진 이야기에 좀 더 집중해 보기로 했습니다. 깡패 할머니는 무슨 이유로 아파트 주민 행세를 하며 경비원을 괴롭혔던 것일까? 가사 도우미 일을 중개했던 직업 소개소를 찾았습니다. 시급이 좀 더 센 데로 좀 알아봐드리려고 했었는데 굳이 그 집을 지금 가겠다고 고집을 좀 피우시더라고요. 아, 지금 근무하시는 그 집이요? 네. 아, 거기가 시급이 더 약했어요? 아유, 보통 다른 데보다 한 80% 정도밖에 안 됐었죠. 저기 그 네. 주머니요. 네. 저기 유학자 저기 먹사건이 있거든요. 네. 수치 많은데. 네.
거기 매일 나와가지고 껌장 사시니까 이따가 한번 드려보세요. 할아버지가 쓰러져가지고 뭐 약값이 많이 든대요. 근데 뭐 껌 팔아가지고는 내 생각에 이렇게 돈이 안 될 것 같은데. 할머니는 왜 고 씨가 근무하는 아파트를 고집했던 것일까? 한참 동안 번화가를 헤맨 제작진은 드디어 껌을 파는 깡패 할머니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에게 껌을 사달라며 구걸하는 모습. 경비원을 괴롭히던 아나무인 깡패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체 그녀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 맞습니다. 그때만 주시고요. 아파트요? 내가 그 아파트에 살던 데만 이 비 오는 날 여기 못 받을 때도. 아파트 이야기를 꺼내자 불편한 듯 자리를 피하는 깡패 할머니. 빗방울이 굵어진 저녁 시간, 장사를 마친 할머니가 향한 곳은 인근의 판자촌이었습니다. 골목 깊숙한 곳에 위치한 허름한 판잣집. 이곳이 그녀의 진짜 집인 듯 싶었습니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자리에 누워 겨우 눈만 뜨고 있는 할아버지. 상태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사장이 누워있으면서 뭐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당신이 이거 설명을 이렇게 2시간까지 이렇게 썩기도 하고까지 해드렸고, 어? 아니, 그거 어떻게 아픈 남편의 병수발을 들고 홀로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는 고단한 생활. 대체 이런 상황에서 깡패 할머니는 무슨 이유로 경비원을 괴롭히고 누명까지 씌웠던 것일까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지난번에 뵀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근데 왜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어? 어머니 여기 사세요? 네, 여기 살아요. 여기가 어머니 집이에요? 네, 근데 왜 저희한테는 아파트 사신다 그러셨어요? 거기는 우리 아들 집이에요. 아드님 집 아닌 거 저희가 알고 왔거든요. 가사 도우미 하시는 거. 직업소개서에서도 저희 확인했거든요, 어머니. 나는 그런 거 말하고 싶지 않아요. 가세요, 가세요. 어머니 아파트 주차장에 자동차 유리창도 깨셨죠? 난 그런 거 몰라요. 그런 거 왜 나한테 여기 와서 얘기하세요? 어머니가 찍혔어요. 경비복 입고. 아니에요. 아니 다 찍혔어요, 어머니. 아니라고요. 나한테 와서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소리를 이렇게 하시고 앉았어. 어머니 저희랑 얘기 좀만 하세요. 아니, 무슨 얘기가 또 있냐고요. 나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새빨간 거짓말들이 드러난 상황에도 진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 깡패 할머니. 다음날 제작진은 판자촌 주민에게서 할머니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요새 살기가 참 어렵죠, 지금. 네. 할아버지가 갑자기 해고되는 바람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잖아요, 지금. 해고가 됐다고요? 예. 뭐 어디서 근무하셨었는데? 아파트 경비원에 경비원. 아파트 경비원이셨어요? 예. 어디 아파트요? 저기 아파트, 큰 아파트. 그래요? 예. 할아버지가 근무했다던 아파트 단지는 다름 아닌 할머니가 입주민 행세를 하던 바로 그 단지였습니다. 거의 한 15년 정도 했다든가 그러던데. 그럼 언제 그만두신 거예요? 예,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해고. 지난달에? 예, 지난달에 해고돼가지고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자동차 테러 피해자인 아파트 동대표를 만나
깡패 할머니의 실체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우리 아파트에 계셨던 건 맞아요. 맞고 그 고씨 할아버지 계셨던 그 초소에서 근무하셨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생각하신다면 절대 이럴 입장이 아니시거든요. 그럼 어쨌든 아는 분은 맞다는 거죠? 다 알죠, 이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이 할아버지를? 그럼요. 아파트와 그 역사를 함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깡패 할머니의 남편 박씨 할아버지. 친절하고 책임감이 강했던 할아버지의 성격 덕분에 모든 주민들이 그를 가족처럼 대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이거 다 아는 얘기인데 이 아파트에 젊은 여자가 하나 살고 있었는데요. 그 여자가 하루는 이제 술을 먹고 집에 이제 가고 있는 길이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뒤에서 그 여자를 이제 막 가는 모양이더라고요. 다행히 소리를 지르고 강하게 저항한 끝에 위기를 모면했다는 피해 주민. 그런데 그녀가 목격한 괴한의 정체가 바로 경비원 박씨 할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완전 난리 났죠. 그 할아버지가 성추행범으로 낙인을 찍혀서 어쩌겠어요. 뭐 쫓겨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누구한테나 다 성실하시고 착하시고 친절하시고 그런 분이 그랬으니까 뭐 저희들 주민 입장에서는 더 기분이 나쁘고 배신감도 느끼고 아무튼 뭐 그렇게 아파트에서 난리를 한바탕 치시고 나서 고씨 할아버지가 오시게 된 거죠. 아, 지금 근무하시는 이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저희로서도 더 황당하고 할머니가 정말 이런 일이 있었던 분을 저희가 뭐 형사 고소도 안 하고 뭐 결국 뭐 그만두시긴 했지만 뭐 큰 문제 안 일으키고 마무리를 했는데 글쎄요 왜 그런 일을 또 저지르셨는지 정말 납득이 안 가네요.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할 시기에 오히려 아파트 단지를 쑥대밭으로 만든 깡패 할머니. 다음 날 소식을 전해 들은 딸 미진 씨가 직접 깡패 할머니의 집을 찾았습니다. 저도 어렵게 살지만 할머니도 그렇게 어렵게 사시면서 어떻게 같은 입장인데 그런 모진 행동을 하신 저희 아버지를 그렇게 힘들게 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게 됐는데 과연 오늘은 할머니의 속사정을 들어볼 수 있을까? 할머니! 너가 왜 일이야? 할머니, 저랑 잠깐 얘기 좀 해요. 다 알고 왔어요. 뭘 알고 와? 얘기나 듣고 왔어요. 아, 나는 하고 싶은 거 저도 아니, 나는 아니, 할 말이 할머니. 없어. 할머니, 저 답답해요, 진짜. 나는 더 이상 할 말 없고, 네가 아빠한테 가서 물어보면은 말 잘해줄 거야. 정확하게. 오늘은 할머니한테 얘기를 좀 듣고 가야 되겠어요. 무슨 얘기를 더 들어? 가서 물어봐. 네 아빠한테.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아무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 아파트 가서 빨리 사과하세요. 아니 잘못이 있으면 사과를 하셔야죠. 왜 적반하장하게 나오시는 거죠? 이해가 안 돼요. 사과? 그래, 너 와서 들어가서 들어가. 아마도 깡패 할머니는 경비원 고 씨에게 숨겨진 원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가? 어? 보라고! 니네 아빠가 이렇게 만들었어. 우리 할아버지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잘 봐. 이거 좀 놓고 얘기해요. 방송국 양반들요. 이 양반 이거 아니고 하나도 빼먹지 말고 지금 이렇게 다 찍어주세요. 빨리요. 이 할머니 말 믿지 마세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거예요? 이 양반이요. 성추행한 거 아니에요. 이 양반은요. 누명을 쓴 거예요. 누명을요. 아버님 누명 쓰시... 예. 그래가지고 쇼크를 잡숴가지고 이렇게 뇌졸중 와가지고 이렇게 쓰러진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면 이렇게 됐냐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눈물을 흘리는 할머니. 그녀가 충격적인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젊은 여자를 덮치고서는 도망간 사람이 그게 고봉기였어요. 우리 아저씨 흉내를 낸 거죠. 그러고서 우리 할아버지한테 누명을 씌운 거예요.
할머니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성추행 사건이 있기 며칠 전부터 한 남자가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며 수상하다고 말했던 박 씨 할아버지. 그가 바로 지금의 경비원 고봉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추행이 일어났던 그날 밤, 경비실을 주시하던 고봉기가 직접 박 씨 할아버지를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경비실에 들어왔는데 하나를 권하더래요. 근데 그날 우리 할아버지가 그걸 마시고 싶지가 않더래. 근데 자꾸만야 이거 좀 잡숴보라 그러면서 그냥 따라서 권하니까 거절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래서 이거를 마셨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마시고 그거 하니까 좀 뿌였더래. 아, 그냥 내가 머리가 좀 아파서 그러는가 하고서 이러고 있었는데 점점점 그냥 뿌여지면서 정신이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는 정신을 놓치셨대요. 그냥 알고 보니까 거의 수면제를 탄 거야. 정신을 잃고 골아떨어졌었다는 박 씨 할아버지. 몇 시간 뒤 잠에서 깨어나자 딸 같은 주민을 성추행한 파렴치한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억울한 누명을 쓰고 경비원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던 박 씨 할아버지. 그런데 그의 후임으로 들어온 경비원이 바로 음료를 건넸던 고 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생각할 때는 아, 저놈이 내 자리가 탐이 나서 이런 일을 꾸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주민들한테 내가 그런 게 아니구나. 그리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도 안 믿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병이 나가지고 저기 쓰지 거예요. 이 억울한 걸 어떻게 알겠어요. 아니, 쓰러진 할아버지 말만 믿고 할머니가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어? 그거 얼마나 무서운 짓인 줄 알아? 무고죄야, 무고죄. 무고죄? 너는 그렇게 민 아빠 돼서 모르는 거야. 응? 그래서 내가 여태껏 얘기 안 했어. 응? 우리 아빠가 했다는 증거 있어요? 증인 있냐고. 내가 증거고 내가 증인이다. 어쩔래? 아, 진짜. 할머니랑 얘기가 안 되잖아 지금. 나 할머니 말 도저히 못 믿겠어요. 그렇게 못 믿는데 여기 뭐하러 왔냐? 어? 그렇게 못 믿으면서? 들을 가치가 없네 진짜. 들을 가치가 없어? 어? 그거 들으려고 여기까지 쫓아온 거 아니었어? 됐어야니까는. 겁나? 네 아빠가 그렇게 나쁜 놈이야. 남편이 후임이었던 고 씨가 경비원 일자리를 탐한 나머지 모든 사건을 조작했다는 깡패 할머니의 주장 때문에 입주민 행세를 하면서 고 씨 스스로 경비원을 그만두길 바랐었다고 합니다. 내가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봉기 찾아가서 벌 주고 못살게 굴어서 그 경비 자리에서 나오게끔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잘 안 돼요. 그 양반이 내려와서 속 시원히 모든 걸 다 얘기해서 우리 할아버지가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다는 거. 진짜 나는 그것만 밝혀져도 원이 없겠어요. 제 양반이나 나나 한이 맺혀요. 어떻게 그것만 좀 풀어주세요. 입주민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아파트에서 퇴출되어야 했던 할머니의 남편.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던 그는 결국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경비원 자리를 노린 고씨 할아버지의 조작이었다는 할머니의 주장. 때문에 그를 경비원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주민 행세를 했다고 말하지만 그녀의 음모론을 뒷받침해줄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과연 입주민 성추행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고 씨에게 특별한 택배가 도착하며 사건은 새로운 반전을 맞이합니다. 며칠 뒤 다시 찾은 아파트는 난데없는 택배 테러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예요? 왜 이렇게 냄새가 이렇게? 예, 안녕하세요. 이게 뭐야 이거? 뭔 냄새? 어머! 이거 고봉기가 누구예요? 이거?
네. 이게 아저씨 택배요? 아, 예. 아, 음식물 쓰레기가 택배로 아주 빨리 치우세요 좀. 아, 예, 알겠습니다. 아저씨 빨리 안 치우면 관리실에 항의할 거예요? 예. 어머 세상에. 경비원 고시 앞으로 온 어마어마한 양의 택배들. 더 큰 문제는 이 택배들이 모두 음식물 쓰레기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도 제 이름으로 왔어요. 난 도대체 누가 보내줄 돈이 여기 이름 있는데요, 보낸 사람? 그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도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누가 보냈는지 짐작도 안 되시고. 아, 이름 생소한 사람인데, 처음 보는 이름인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SOS를 받고 도착한 딸 미진 씨. 기막힌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냄새가 나도. 다 뭐길래 이렇게 냄새가 나요? 몰라, 야. 마스크 좀 씌워야 것 같아. 빨리 있어. 근데 그 할아버지 여기도 있잖아. 어떻게 의심하는 거 아니냐. 그래, 내가 이거 한번 알아볼게. 이거 알아보고, 그거 알아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게 빨리 치워야 돼. 얼른 이거 싣고 가. 주민들이 난리다, 난리 지금. 왜 이렇게 많어? 아이고, 누가 아니래니. 여기 안 해줬으면 다야 이게? 냄새. 결국 궁여지책으로 오물 택배를 트럭에 실어 보내기로 했습니다. 아이, sul수래. 아유, 냄새가 쏟아지면 냄새 많이 납니다. 아주. 대체 누가 이런 테러를 저지른 것일까? 며칠 뒤 제작진은 음식물 쓰레기를 보낸 장본인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 제가 보낸 겁니다. 그 사람은 행동이 너무나 기심해서 제가 보냈습니다. 왜요? 두 분이 원래 아는 사이세요? 아, 그런 거 잘 알죠. 저도 한 달 전에 그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세요? 자, 그러면 제가 거기서 근무했습니다. 성추행 후 해고당한 박씨 할아버지와 절친했다는 경비원 동료. 그가 우리에게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성추행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농협지를 바꾼다길래 제가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 찍었던 사진입니다. 증거요? 예. 지난해 경비원 영역업체를 바꾸기로 했었다는 입주민 대표회. 주민들의 반대가 거셌다고 합니다. 관리비 절감을 위해서 경비원을 바꾸자는 건데 주민들 반대가 엄청 심했어요. 보통 10년 이상 근무했던 경비원들을 왜 바꾸냐는 거죠. 다투고 막 고소해 오가고 엄청 심했어요 그냥. 하지만 얼마 뒤 터져버린 성추행 사건. 주민들의 여론이 파도처럼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형님 소리 들기 전에요. 제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고봉지 씨가 여러 가지 이러한 사건들을 꾸몄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게 분명히 그 고봉지 씨가 범인이 맞을 거예요. 용역업체를 바꾸기 위한 조작된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고봉지 씨 혼자 그런 일을 했겠어요? 아니죠. 분명히 배운 나는 누가 있다고 봅니다. 배우에 누가 있다. 영역업체를 바꾸기 위해 누군가가 고시를 꼭두가시로 세워 성추행을 조작했을 것이라는 추측. 그 시각 아파트에서는 한바탕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미쳤나봐 이 할머니 진짜. 당신이 나는 어디 부려먹어도 내가 참았잖아 그동안에. 근데 왜 우리한테 누명을 씌웠어? 왜? 아이고 이 할머니 진짜 미쳤네. 이제 하다하다 계란까지 나를 이렇게 붙여? 때려? 이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할아버지 지금 누워있어. 알기나 해. 말하라고 그치. 요즘 안 해. 아이고 뭐야 진짜. 깜짝깜짝. 왜 우리 할아버지를 누명을 씌웠냐고. 내가 동네 사람들한테 다 물어볼까? 동네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도저히 멈출 줄 모르는 두 사람의 신랑이 결국 주민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저씨, 정말. 무슨 일이신지 왜 이러시는지 이 사람 좀 잡아가요.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이 사람 잡아가요. 아니, 나는 못 봤어요. 이 사람 내가, 잡아가요.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당했는데, 내가 왜 경찰서를까? 서로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경찰서로 나란히 향하게 된 두 사람. 그런데 신원조회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있잖아. 지은재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왔잖아. 그러니까 잘못된 말을 해. 진행도 하시고요. 자, 아버님 그 취직을 어떻게 하시게 된 겁니까? 뭘 치즈요? 나도 계란 얘기해야 되니까. 경비원 취직 어떻게 하시게 된지 좀. 아, 병변 취직이요? 아니, 이직서 내고 전시로 면접 보고 그런 거 취직했죠, 뭐. 당신 뭐가 그런 데가 있으니까 형사님이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괜히 그러시겠어? 했다고 왜? 이 양반 가만히 보니까 이상해.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자조사해보세요. 네. 아이고. 확실히 면접 보고 취직하신 건 맞는 거죠? 아, 그랬다니까요. 3년 전에 폭행 혐의로 구속이 되었던 기록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을 사실 출소하고 난 다음에 5년이 지나야지만 경비원을 할 수 있는 그 경비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고봉규 씨는 출소한 지 2년도 안 됐는데 지금 경비원 하고 있으니까 예. 만 5년이 지나지 않은데 불구하고 경비원하고 있으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격 미달의 신분으로 경비원이 되었던 곳이 석연치 않은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설득 끝에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였던 여성을 만난 제작진. 그녀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뒷모습은 봤는데 얼굴을 보지를 못했어요. 혹시 그래서 박씨 할아버지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제기를 했던 거고요. 아니라고 제기했다고요? 아닌 것 같다고 제기를 했어요.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탓에 경비원의 얼굴을 제대로 확인하지는 못했었다는 피해자. 하지만 그녀의 증언은 한 사람에 의해 묵살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입주자 대표 회장님이 자꾸 박씨 할아버지가 맞는 것 같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경비원들은 그 시간에 다 뭔가를 하고 있었고 술취를 하고 있었고 자고 있는 분들이 많았는데 박씨 할아버지는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진짜 그런가 보다 그랬죠. 깡패 할머니의 주장처럼 제3자가 경비복을 입고 사건을 조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 동 대표는 무슨 근거로 박씨 할아버지를 성추행 용의자로 지목했던 것일까?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맡아서 관리하시는 구역이.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그 장소는 분명히 그 박종만 할아버지가 맡아서 그 관리하시는 구역이었고 그 시간에 다른 분들은 또 다른 분들 각자 본인이 맡은 구역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 성추행 사건이 있기 전에 주민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회장님께서 용역업체를 교체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다고. 기분이 안 좋으시나요? 아니 아니 오해는 맞고요. 근데 저희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죠. 아니 누가 들어도 오해를 할 것 같은데 뭐 저하고 뭐 이상한 거 자꾸 엮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만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한테 하신 말씀. 용역업체 교체 이야기에 갑자기 취재 중단을 요구하며 거친 반응을 보이는 입주민 대표. 이 양반이 진짜. 다짜고짜 화를 내는 그의 행동이 어딘가 수상합니다. 며칠 뒤 모든 의문의 열쇠가 될 단서가 드디어 발견됐습니다. 아버님 통장으로 작년 12월에 1,000만 원이 그 용역업체에서 입금이 됐더라고요. 1,000만 원 아버님 직접 받은 건지 누가 받은 건지 정확하게 한번 여쭤보고 조사를 해보려고 만나 뵈러 왔습니다. 자격 미달의 신분으로 경비원이 됐고 의문의 돈까지 받아 챙긴 곳이 과연 용역업체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일까요? 제 보험금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아버님 무슨 봉급이 1,000만 원씩이나 돼요. 경비원에서 무슨 1,000만 원 받아요 아버님. 또 회사에서 뭔가 착오가 있었나 보죠 뭐. 아니 차고가 있는데 아버님 돈 인출하시면 안 되죠. 그럼 불법인 거 모르세요? 제가 받은 돈 아니라니까요. 아버님 안 받았어요? 아 그럼 누가 받았어요? 아 그건 제가 아버님 말씀하셔야 된다니까요.
아마도 1,000만 원의 주인은 따로 있었던 모양. 고 씨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경비 용역업체에서 고 씨에게 입금된 의문의 1,000만 원. 드디어 진짜 주인이 밝혀졌습니다. 아파트 주민 대표 회장님한테 저는 그 돈 하나도 건지도 않고 고스란히 회장님한테 드렸어요. 그 돈 아버님이 인출하신 거? 저는 그 돈이 참 하나도 안 됐어요. 돈만 뽑아서 그 바로 대표한테 준 거고요? 네. 저하고 뭐 이상한 거 자꾸 엮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만하세요. 자신을 향한 의심에 몹시 화를 냈던 동대표 회장. 지난해 11월 정과 때문에 경비원 취업이 어렵던 고 씨를 그가 먼저 찾았었다고 합니다. 경비복을 가는 아가씨를 이렇게 뒤에서 성추행 하라고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경비를 시키는다고 그랬지다. 그동안 그 아파트 경비하려고 가는 때마다 이게 아무리 다녀도 그 정과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경비 시켜준다는데 제가 뭐 먹겠죠. 성추행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할머니의 주장은 사실이었습니다. 새벽녘 박 씨 할아버지를 찾아가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이고 경비옷을 입은 채 성추행을 시도한 고 씨. 결국 성추행 사건으로 경비 용역업체는 바뀌게 되었고 용역업체와 유착관계를 맺고 있던 동대표 회장은 고 씨의 계좌로 뇌물을 입금받는 치밀함까지 잊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여기 동네 사람들 단돈 1, 2만 원이 줄은 거라고요. 아니 근데 일단은 저희가 조사할 게 있으니까 서해 가서. 아니 더 싸게 좋은 분 모시기 이것도 됩니까?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가족 같던 경비원 어르신들을 몰아낸 동대표 회장. 그가 받아 챙긴 뇌물은 경비 용역업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업체뿐만 아니라 뭐 여기저기서 청소 용역업체, 하자보수업체, 실업업체 뭐 뇌물을 여러 군데서 많이 받았더라고요. 예, 1년에 여러 업체 합쳐서 30만 원이고 회장직은 한 5년 정도 했으니까 그게 다 합치면 1억 5천만 원 정도 가량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해고되셨던 40분 그 경비원분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그게 원래 그 경비라는 일 자체가 뭐 고용기관이라든지 뭐 이렇게 보장된 직업이 아니에요. 뭐 조금 미안한 감정 같은 거? 아니 우리나라에 지금 뭐 1년에 해고되시는 분들이 뭐 수십 명, 수백만 명일 텐데 다 책임져야 됩니까 제가? 지금 뭐 저 때문에 일들을 못하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경비원 어르신들을 소모품처럼 여겼던 동대표 회장. 일자리를 얻기 위해 그의 꼭두각시가 되어야 했던 고 씨 할아버지 역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경비가 뭐라고 그게 욕심이 났어요. 죄송합니다. 그동안 뭐 고생 많이 했고 쓰러진 박씨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일자리를 얻기 위해 꼭두각시가 되어 범죄를 조작한 고봉기 할아버지와 그런 할아버지의 간절함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웠던 동대표 회장. 이 사건은 우리나라의 노인 일자리 문제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약 50%, OECD 국가 중 1위이며 노인 2명 중 1명은 빈곤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하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싶다는 어르신들. 전문가들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보다 건강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최고의 노인복지라고 말합니다.
저임금의 불안한 고용 환경으로 점차 하향 평준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노인 일자.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노인복지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복귀 드라마 사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